안녕하세요. 여운사주의 여운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내 팔자의 돈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상담자들이 꼭 돈 얘기는 물어봅니다. 돈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요. 제가 언제 돈을 버나요? 저는 돈복 있나요? 그런 질문은 꼭 들어갑니다. 뭐 연애 얘기도 있고 또 다른 고민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돈은 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팔자의 돈복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크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팔자에 돈복을 볼 때 우리는 돈을 이제 재성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재성이 없어도, 재성이 사주에 나타나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은 벌고 살고요.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에서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한 재성을 내가 가지려면은요, 여기에 써놓았듯이 내 일간, 즉 말해서 나 자신, 천간의 연, 월, 일, 시 중에서 일간이 내가 신강해야 한다. 즉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강해야 한다는 것은 사주팔자의 8글자를 내가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글자에 의해 가지고 힘을 뺏긴다거나 휩쓸리게 되면은 재성이 들어와도 그것을 취할 수가 없고요. 글자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재앙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힘이 있어야 내 근처에 돈이 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약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그것은 그림의 떡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좀 신강해야만이 제복도 운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사주 원국에서도 그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사주에서 재성을 뜻하는 정편재가 뚜렷이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주 원국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이 정편재가 뚜렷이 나타나 주는 것이, 이 재성을 뜻하는 정편재가 뚜렷이 나타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재다, 편재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재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둘 다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재물의 형태가 정재와 이런 큰 돈, 불규칙적인 어떤 돈의 융통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편재라고 말을 하고요. 정재는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 들어오되 뭔가 규칙적이면서도 그 어떤 원초적인 돈,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뚜렷이 나타나 줘야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보시면은 식상의 기운이 받쳐줘야 한다. 이 재성을 갖다가 밑에서 생재를 해주는 것이 식상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신상관의 기운이 재성을 더 힘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식상생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저희가 앞편에서 식상생재 사주를 만나면 좋다 뭐 그런 말도 했겠지만은요, 이 식상의 기운이 받쳐주어야 이 재성에 특히 힘이 있고요. 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힘 있는 재성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신강한 힘을 가졌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지 않아도 혹시라도 이것 중에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사주 원국에서 8글자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살아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시 운이 바뀝니다. 그 10년시 운이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대운에서 내가 취하지 못했던 모자란 부분에 그 오행이 들어왔을 때, 운에서 모자란 부분이 채워졌을 때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명을 할 때 저희가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요 부족한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 그 시기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주로 간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사주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밑에를 보시면은요. 재성이 없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돈이다, 재물이다 말할 때 그 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없거나 힘이 없어도요. 돈을 충분히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오행들, 관성이나 인성이나 비겁이나 식상, 재성이 없어도 그 십성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많건 적건 어떻게 편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돈의 원천이 됩니다. 관성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죠. 그리고 내가 승진을 하면 월급이 더 오릅니다. 임원이 되면 더 올라요. 그런 식으로 관이 재성을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 사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그 관의 힘으로 돈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또 인성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사람은 문서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재물을 아파트를 하나 사고 재테크를 잘해서 또 두 개 사고, 물론 뭐 운에서 받쳐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상가를 가질 수도 있고 문서복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제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1억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일까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현금보다 내가 그래서 재성이 없고 인성이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금 가지고 있지 말고 모두 문서화 시켜라. 무조건 부동산을 사라. 뭐 주식을 사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것이 이제 인성이 뚜렷하게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투자를 해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재성입니다. 그리고 식상과 비겁에서도 모두 재성은 나옵니다. 내가 예술적인 끼와 내 몸과 어떤 감성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뭐 연예인들이 나의 외모와 끼와 어떠한 그러한 예술적인 기질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도 그죠. 그런 식으로 식상도 돈의 원천이 되고 또 비겁 내 사주에 있는 비겁도 내가 재성을 벌 수 있는 원천적인 어떤 도구가 됩니다. 여럿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 비겁들이 나를 도와주는 힘, 식상이 나를 도와주는 힘, 그것으로 해서 내가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팀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어떤 비겁이 무리를 지으면서 재성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주에 없어도 그러니까 재성이 없어도 돈은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주의 그 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이렇게 말할 수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주 팔자 그 감명을 하면서 좀 뚜렷하게 재성의 힘을 가진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